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학생입니다.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해서는 특히 2차 과목으로서 우리 공시법령과 세법이 뭐이 두 과목이 한 지붕 한 가족이죠.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24문제가 출제되고 세법에 대해서는 16문제가 출제돼서 도합 4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공시라는 게 뭘까요? 공시라는 것은 밖으로 알려주는 거죠.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공시법은 두 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두 개의 법률이 하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에 12문제가 출제되고요. 부동산 등기법이 12문제가 출제돼서 거의 24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특히 우리 땅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지적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땅의 뿌리가 지적이듯이 사람의 뿌리가 호적제도라는 게 있죠. 호적이라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된 연결이 되죠. 그러면 땅에도 사람이 있듯이 땅에도 뿌리가 있듯이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듯이 땅의 뿌리가 뭡니까? 바로 지번이 되죠. 사람의 이름. 그러면 땅의 이름은 지번이 되고요. 땅의 성별에 대해서 지목이 있죠. 그러면 사람의 성별은 2개, 땅의 성별은 28개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관련돼서 특히 12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적과 호적 제도를 연관시켜서 본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시라는 것은 뭡니까? 공시. 공시라는 것은 밖으로 보여준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밖으로 공개해주는 법. 이게 바로 부동산 공시법령이 된다는 걸 생각해두고 특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조금만 하면 우리 12문제 중에 충분히 만점을 맞출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은 상당히 어렵죠. 나름대로 민법이 어느 정도 기초가 성립이 돼야 부동산 등기법을 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규이론에서 특히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스타트는 우리 24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만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특히 이제 지적의 개요로서 첫 강의 목표는 지적입니다. 지적과 관련돼서. 지적은 뭐예요? 땅의 뿌리죠. 그럼 지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우리가 잡을 거는 지적에 대한 기초 이론으로서 지적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지적의 3요소.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잡아야죠. 3가지 요소가 뭐냐? 대표적인 바로 토지, 바로 지적공부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3가지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우리가 토지와 지적공부와 등록을 알았다면 이걸 요리해 먹으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가 붙여준다.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가 뭐냐? 앞으로 배울 우리가 중요한 요소로서 필지라는 게 있어요. 필지. 요 필지를 배우게 됩니다. 필지의 구성 요소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대표적인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그래요.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표시는 뭐냐? 바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사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필지의 구성 요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이게 바로 대표적인 소재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369 지번이라는 게 있고요. 대라는 지목이 있겠죠. 이 필지의 넓이가 면적, 이 넓이가 경계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좌표가 있죠. 그러면 좌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개가 뭉치면 몇 필지가 되느냐? 한 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의 구성 요소로서 토지의 표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울 때 이 표시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 줄 거는 지적의 3요소로서 토지, 지적공부 등록 이걸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최시 1강의 목표는 지적의 3요소를 우리 확인할 거고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법이 2개예요. 지적제도와 바로 등기제도. 그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제1강에서 목표가 되는 거고
지적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뭐냐?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고 등기제도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차이점이 바로 대표적인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바로 지적. 그러면 등기제도라는 것은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래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앞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첫 강에서 이제 지적의 3요소를 목표로 잡고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이걸 우리가 수선시 한다라는 것. 늘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놓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이 두 개를 학습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모든 게 개념이에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이 개념에서 출발한다는 걸 확인해 둬야 돼요. 개념이 곧 뭐예요? 이게 용어라는 겁니다. 용어를 알아야 뭐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우리 법학에도 개념, 즉 공식이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죠. 지적의 스타트는 뭘로서 출발한다? 바로 2번에서 자,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자, 그러면 이걸 연결하면 나오겠죠. 지적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개에 등록 공시하는 것, 누가, 국가가. 그러면 이 지적의 3요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즉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표시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6개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라는 거. 앞으로 이제 법에서 이 표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바로 사실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좀 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곧 지적이죠. 그러면 지적이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즉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죠. 등을 공적 정보에 등록 공시하고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사무를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지적의 개념에서 지적의 3요소에서 모든 게 지적의 개념이 탄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지적이란 다시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뭘 자, 등록 공시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이라는 것. 자, 지적의 개념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지적의 3요소와 지적의 개념을 우리가 잡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제도, 우리나라가 무슨 지적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지적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의 목적, 모든 법은 왜 우리가 수업을 듣느냐? 합격하고 싶어서. 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제1조에 연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1조에 뭐라고 그러냐? 가장 주된 목적은 소유권 보호라는 거예요.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 관리적 측면이 참 중요한 단어죠. 관리. 우리가 공법적 측면에서 공법 교수님은 개발적 측면에서 관리하지만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관리.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줘야죠. 여기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여기에다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걸 탄생시킵니다. 실질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죠. 국토의 소유권 보호는 뭐냐? 바로 이거는 바로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탄생시키는 것은 바로 소유지적. 우리나라는 소유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어떠한 측면이냐? 이거는 공익적 측면이고 요 소유권 보호는 일종의 사익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앞으로 간단하게 지적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적의 법적 승리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즉 공익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약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익이 높으면 사익이 깨지죠. 그러면 공익을 낮추면 사익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 그러면 공법과 사익을 어떤 측면에서
적절하게 조화시키겠든 조화시키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돼서는 즉 실질적 심사주의고 소유권 보호는 소유지적.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은 뭘로 보호해주죠? 법으로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지적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적제도와 관련돼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어떤 바탕에서 공부를 해 나가야 할 건지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지적이야. 법지적. 법이라는 거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요 법지적을 소유지적이라고 그러죠. 소유지적. 자, 그러면 도의 지적과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지적 공부는 토탈 8종류로서 우리 지적도 임야도가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의 공통점은 도야, 도. 그래서 도의 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의 지적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중에 핵심이 좌표란 걸 의미를 배우게 되고 우리 도의 지적과 좌표 지적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배우게 돼요. 자, 면적이라는 게 있네요. 면적이란 우리 수평 면상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수평 면상의 넓이, 즉 수평 지적, 평면 지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3차원 지적이 아니라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적극적 지적. 우리나라 지적제도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법지적, 도의 지적, 좌표 지적, 2차원 지적,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적제도를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항상 절차법과 관련돼서는 제1조 목적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제1조에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목적.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파생시키고요. 소유권 보호는 어떠한 측면? 소유지적,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 개발은 공법 교수님한테 배우고 저는 관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은 첫 번째 국토의 효율적 관리, 두 번째 소유권 보호 목적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의 비교, 요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자,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의 비교, 요거는 참 우리 법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둘 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여기 이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공통점을 한번 끌어내 봅시다. 우리 항상 모든 법을 배울 때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시작할 때 뭘 확인해야 돼요? 주체를 확인해야죠. 주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체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객체. 그 다음에 이제 목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봤죠. 그래서 목적. 우리가 이제 주체와 객체와 목적을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개념의 원리가 나와요. 그러면 후체라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한다면 후죠. 후. 그래서 후, 누가. 객체에 대해서는 what이죠. what. 자, 객체에 대해서는 what. 자, 목적은 뭡니까? 왜라는 거예요. 왜. why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무엇을 왜 이걸 합치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개념이 탄생하게 돼 있어. 그러면 모든 게 이제 확인할 때 주체가 뭐냐, 객체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는 거죠. 토지는 열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은 누가 할까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그러면 A는 사인이죠. 매도인. B는 매수인이 돼.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 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는 당사자가 돼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국가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객체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공간정보. 여기에 대해서 이 공간정보 밑에는 뭐가 숨어 있다? 지적이 숨어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 관리죠.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뭐에 대해서 배운다? 지적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 부동산 등기법의 객체는 뭡니까? 이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에서 우리가 걸어와야 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 바로 건물이라는 거야. 건물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등기죠. 부동산 토지와 건물 어디에? 등기부. 그래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그러면 등기부는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매달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와 등기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복잡한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특히 이제 토지죠. 자,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우리 지적은 어디에다 공시하는 거냐? 바로 지적 공부야. 그러면 지적 공부죠.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 바로 등기라는 거예요. 등기라는 거예요.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지적 제도와 지적 공부와 그다음에 등기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적은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한번 합치면 법이야. 법이죠. 법. 그래서 법이야. 법이죠. 그러면 요거는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공시. 그래서 공시. 요거는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 등기부에 공시하게 되죠. 공시. 그래서 공통점은 공시야. 여기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부동산이야. 그렇죠. 부동산. 합치니까 뭐예요?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걸 탄생시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우리 일괄 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시법령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맞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거는 12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부동산 등기법 12문제가 출제돼서 또한 몇 문제? 24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항상 이 지적제도와 관련돼서 지적은 무슨 관계? 예,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그러면 우리 앞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지적제도,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등기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가칭 대장이라고 그러고요. 자, 토지와 건물 가칭 등기부.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입체화시켜 보죠.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에서 지적제도는 가칭 뭐라고 그러죠? 대장이야. 그래서 대장. 자, 부동산 등기제도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등기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대장은 무슨 제도? 즉 지적제도.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등기제도. 이렇게 연결돼요. 자, 대장과 관련돼서는 대장은 그러면 무슨 관계예요? 바로 사실관계야. 사실관계. 자,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무슨 관계죠? 바로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죠. 대장과 관련돼서 자, 한 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가 있어. 자, 여기 이제 369. 요게 바로 앞으로 지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죠. 필지의 구성 요소로서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죠. 자, 그거는 즉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그러면 토지대장 369. 자, 토지 등기부도 369야. 어느 날 369. 요 집안의 변경을 가져왔어요. 집안의 변경을 자, 370으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370. 그러면 집안 변경은 사실관계죠. 그럼 뭐가 먼저 바뀐다?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대장과 관련돼서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죠.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라는 이런 제도를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적 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알려준다.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게 뭘까요? 예, 등기 촉탁이야. 등기 촉탁은 즉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 그게 바로 등기 촉탁과 관련된 문제가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 370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이원화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선대장 후등기 간단하게 등기 촉탁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등기 촉탁을 거꾸로 읽어봐요. 뭐가 되죠? 또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촉탁 등기, 뭐예요? 탁정 기등 이렇게 있는 사람이 많죠. 나중에 이제 등기법 파트에서는 바로 촉탁 등기라고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선대장 후등기 그게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다. 요 관계를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로 요 소유자가 A야. 자 그러면 여기도 소유자가 A예요. 그러면 토지대장도 A, 토지등기부도 A야. 어느 날 A가 여기가 B한테 토지를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등기부가 먼저 바뀌죠. 왜? 소유자는 권리관계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대장 뭐가 돼요? 후 등기가 돼서 상호 일치시키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알려줬다. 뭐 했다고 알려줘요? 등기를 완료했다고 통지해주겠죠. 이게 등기 완료 통지라는 거야. 등기 완료 통지. 자,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되면서 등기 필통지 제도가 되겠죠.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구조를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반드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공시법령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머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대장이고 여기는 등기부. 그러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 선대장 후 등기. 그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러면서 권리관계가 바뀌었다. 선등기 후 대장이 되겠죠. 그게 바로 등기 필통지제도, 즉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항상 요걸 관계해서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요 의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인지해 두셔야 된다는 거.